대통령 경호처 직원이 지인에게 보냈다는 어떤 메시지 내용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이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거든요. 춥고 불안하다. 공조 보내서 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수처 경찰을 말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올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앞에 생략된 거는 체포영장 집행을 이걸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일까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대다수 직원들 명령이라 마지못해 여기 있다. 그냥 열어줄 수 없으니 서 있는 정도. 지금 상황이 이런 겁니까 지금? 물론 한 경호처 직원이 지인에게 알린 메시지 내용이라서 이게 전체적인 내용인 건지 뭐 일부의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음 하나 더 보죠. 여기 보면 지휘부와 무슨 라인 얘기를 하죠. 여기는 살아있지만 일반 직원들은 동요가 크다. 경호처 특성상 대다수 직원들 마지못해 감수하는 중이다. 빨리 상황 종료되길 바란다. 이런 메시지랍니다. 이런 내용이 알려졌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야당 의원의 어떤 지금 상황에 대한 어떤 분석도 좀 있었어요. 들어보시죠. 그럼 대한민국 대통령이 경호처를 믿고 일을 하는 것이지 경호처가 불안하니까 일부 양보하고 가자?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대통령께서는 경호처 직원들의 안전과 이런 것을 걱정스러워 하실 뿐이지 경호처 직원들의 사기와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가 불법을 일부 양보하는 선에서 가려고 한다. 그것은 절대 오해라는 건 말씀을 드리고요. 군대처럼 굉장히 상명하복이 중요한 조직에서도 위헌 위법함이 명확한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군사법원이 명확하게 한 사건입니다. 경호처 직원들도 불법한 명령에 복종해서 오히려 본인의 어떤 형사처벌이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박정훈 대령 사례를 보면 위헌 위법한 명령에는 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저는 아주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혼란이 있을 때 아주 좋은 타이밍에 의미 있는 판결이 잘 나왔다. 최영실 의원, 방금 확인한 황금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린 이 경호처 직원 한 명의 어떤 메시지 이거 보면 좀 흔들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경호처 직원들도 사람인데 뭐 이런 사태에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흔들리고 착잡하고 그렇겠죠. 그리고 뭐 지금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공수처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럽고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에 동참해야 하는 경찰도 뭐 빨리 빠져나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체포영장 집행이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기 위해서는 경비 경찰들이 한 서너 배 정도의 인력이 들어가죠. 보통 집회 시위 진압을 할 때. 그렇죠. 저 뭐 그런 거 많이 봤는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 지난번에 150명 들어갔으니까 그것보다 한 10배 정도 더 넣겠다는 거잖아요. 1000명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1000명을 더구나 의경들도 아니고 전부 다 직업경찰관들로 그렇습니다. 넣겠다는 건데 예. 4개청의 직업경찰관들 1000명을 일시에 넣는다는 거는 수사기밀성 확보가 안 됩니다. 다 노출이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노출이 되고 그리고 왜냐하면 아까 서울하고 경기도 인천 지역의 주요 큰 경찰청이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출발하면 다 노출된다는 거죠? 그게 다 노출이 되고 그리고 외곽에는 또 의경들이 들어가서 외곽 경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수도권의 경력들만으로 안 됩니다. 부산, 대구, 광주에서 다 갑니다. 지금 광화문 시위할 때 부산, 대구에서 다 갑니다. 지금 몇백 명씩 올라갑니다. 그게 또 기밀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체포작전이라는 게 기밀성이 유지가 않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또 다세에 나가서 노출돼서 앞에 시위대 집결하고 그런 무질서한 상태를 경찰이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집행하러 출동해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기밀성도 유지가 안 되는 이 작전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또 충돌이 일어나고 시위대끼리 충돌을 하면 어떡합니까? 저는 제가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통령 정도 되면 이미 수사를 해야 됩니다. 전 조국혁신당 대표나 그리고 이재명 대표나 전부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대통령만 이렇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게 좀 굉장히 어렵고요. 대통령을
내란, 외환제 외에 형사 소출을 하지 못하게 했던 이유도 이러한 무질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대통령이 이렇게 흔들리면 국민의 기본권도 흔들리기 때문에 저는 이번 수사 방식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영주 소장님은 지금 왜 굳이 이렇게 체포하려고 지금 지적을 네. 지금 저 최경철 위원이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얼마나 많은 특권을 줬죠. 헌법상의 형사법상 불소추권 두 가지 빼고는 다 줬습니다. 예. 헌법상 내란죄 외환죄 빼고는요. 어떤 형사법상에 있었던 무슨 죄를 저질러도 다 특권을 줬죠. 그 특권 중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어요. 내란죄라는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에게 그것도 특권을 줘. 헌법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형사상 수사와 기소에 특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특권을 누려야 되나요? 주장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헌법과 법에서 정한 사회적인 법치의 기준을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남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본인이 내란죄를 45년 만에 대한민국에 저질렀으면 예. 그게 실수였든 아니면 본인의 망상이었든 판단이었든 간에 최소한의 형사소송의 절차에 있어서 법원이 내놓은 체포영장에 대해서 철조망을 쳐놓고 버스로 막고 철조망에 면도칼을 놔두면서 인간벽을 쌓고 이게 과연 한 나라의 대통령의 격으로서 할 일입니까? 이미 본인이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을 나락으로 떨어뜨려 놓고 본인의 권한만 예.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 저의 어떤 격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참 국민이 통탄할 일이다. 라는 측면에서는 정말 대통령이 일말의 어떤 염치가 있다면 걸어 나오셔서 수사 받으셔라. 그러면서 충분히 방어권 행사할 수 있는 예. 대한민국 법 시스템이다. 라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전에 확인해봤던 경호처 직원이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2장 소개해드렸는데 첫 번째 장 다시 한번 불러올까요? 그 맨 앞부분. 이게 언론에 이 부분이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춥고 불안하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됐잖아요. 지금요. 이거 그리고 요즘에 굉장한 추위입니다. 그리고 밖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춥고 불안하다. 그리고 뭔가 제대로 빨리 공조원이 했으면 좋겠다. 마지못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런데요. 또 다른 경호처 직원이 이번에는 가족에게 뭔가를 보낸 메시지가 또 알려져요.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는 관저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경비단이니까 이거는 군 소속이죠. 여기는.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이 아니고 이거는 이 관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군 조직입니다. 55 경비단 수방사. 그러면 여기 군인이거든요. 군인의 얘기인데 본인 어머니에게 뭘 이런 게 보냈대요. 자기 어머니에게 물어보는 걸로 지시 불이행 처벌이 더 큰가 공무집행 방해 처벌이 더 큰가 그런 걸 물어보더라. 이 어머니가 전한 거예요. 이런 걸 물어보더라. 소정비 변호사? 네. 그럼 물어보죠 한번. 지시 불이행 처벌이 더 큽니까? 군인 신분인 거예요 지금? 지시 불이행 그 처벌이 더 큰 겁니까? 아니면 공무집행방해 이번에도 그냥도 아니에요.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라고 그러잖아요. 이 처벌이 더 큰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교하면? 일단 비교를 하자면 결국에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가 이제 형 자체가 법정에 높게 설정이 되어 얼마입니까? 있습니다. 지금 특수공집방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그 공무집행 방해 같은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5년 징역 이하.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제 예. 특수 그러니까 다중이 공무집행을 예. 방해를 한다라고 하면 2분의 1까지 가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7년 6개월 이하 그리고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러면 설정이 되는 거죠. 최대 따져보면 7년 이상의 7년 6개월까지가 형이 가능한 죄목이 되는 겁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또 만에 하나라도 이제 이 집행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다친다라고 이게? 예. 하면 이제 이때는 상해까지 문제가 돼서 특수 상해? 집행 방해 치상이도 될 수가 있습니다. 치상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아예 벌금형도 없고 최소한 이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건 또 다른 또 차원이 되는 거네요. 네, 그거.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정말 이제 형이 너무 높아지게 되는 거고 이와 반면에 이제 항명죄가 그러니까 지시에 불이행을 해서 예, 지시 항명죄가 불이행 문제가 이건 된다.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이게 지금은 전시나 사변 상태가 아니니까 예. 이 규정에 의하면은 이제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결국에는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등을 종합하면 비교를 하자면 결국 이제 공무집행 방해가 더 큰 처벌 문제가 수위가 될 더 수 크다는 있다. 거네요. 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이렇게 일반 사병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사병이 이런 것까지 걱정을 해야 물론 되는 지금 이 상황이 군 쪽에서는 사병은 이런데 뭐 동원되거나 이런 거 안 한다. 딱 선을 그었죠. 사병은 안 된다고 절대로. 예. 네, 그런데도 이제 이런 것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 자체가 무척 개인적으로는 좀 답답하긴 합니다. 손흥민 변호사, 지금 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이 죄요. 아까 뭐 사병이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다는 거지만 경호처 직원의 경우도 향후에 이게 만약에 이 상황이 좀 해소가 되고 정리가 된 뒤에는 따져볼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경호처 직원이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협의로 처벌을 받게 되면 지금 경호처 직원은 공무원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직원들은? 뭐 일단 공무원 신분 특히 지금 상하 관계가 뚜렷한 그런 조직상의 직원이긴 하지만은 예. 앞에 설명이 있었던 것처럼 명백하고 만약에 그게 명백히 부당하고 불법적인 짓이다라고 한다면 그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 같은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 그러면 상당 수준의 이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 이게 단순히 이제 형사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예. 이제 뭐 벌금 이상의 그런 또 형을 선고받게 되면은 이후에는 이제 그 연금까지도 결국 공무원이니까 취소가 될 수 연금 있는, 문제가 있군요. 네, 그런 문제도 사실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처벌 큰 문제뿐만 엄청나게 큰 불이익 가능성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복잡합니다. 사실은 경호 업무를 맡고 있는 지금 그 관저 안 또는 그 주변 밖에서 경호를 맡고 있는 이 직원들,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안에서는 명령을 내려서 저지해야 된다. 근데 밖에서는 저지하면 공무집행 방해 이거 걸릴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양쪽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뭡니까 지금 도대체? 이 상황이 뭡니까 지금 도대체? 아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공수처와 경호처의 충돌 이거 걱정된다. 이거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냈죠. 이런 입장을 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뭐 가슴 아프다는 얘기까지 꺼냈죠. 이런 내용들 아까 전해드렸는데 계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국민 불안케 마음이 아프다. 이런 대립 있어서는 안 된 얘기죠. 그리고 방금 전에 경호처 직원의 얘기 또 하나 추가된 게 있는데 그 내용도 좀 하나 확인해 볼까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지금 뭐 계속 속보들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경호처 직원 같이 하지 않으면 비겁자 낙인. 아, 또 거기 분위기가 이렇다고 또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딜레마 상황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경호처 직원들의 모습이요. 지금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런 상황이고요.